네, 반갑습니다. 정교조 위원장 전희영입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맞추어서 정교조 참교육 실천 강령을 바탕으로 해서 정교조가 지향하는 삶을 위한 교육과정, 이 내용을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을 위한 교육과정을 발표하는 오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것처럼 전남 여수에 특성하고 있는 우리 3학년 현장 실습생이었던 홍정운 군 학생. 이 학생은 요토에 붙은 조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혼자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장 실습은 교육 과정의 하나입니다. 가정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교육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장 실습생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에 보면 현장 실습을 할 때 기업은 이 실습 담당자를 꼭 배치하고 위험한 작업이면 2인 1조로 해야 된다라고 안전수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잠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 만 17세인 홍정훈 학생에게 이 내려진 잠수 작업의 지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명백한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 실습 기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해야 될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성화고에 다녔던 홍정훈 학생은 선체에 부착된 생물을 제거하는 이 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교육부가 스스로 규정한 현장 실습 금지 작업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육부는 수차례 학습 중심, 현장 중심의 현장 실습을 운영하겠다고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약속했지만 또다시 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교육과정과 관련한 각종 법령과 규정, 이것을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책임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삶을 위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현장에 살아있는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삶을 위한 교육과정이야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정교조의 삶을 위한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수십 년간 실천적 경험을 담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의 대안이라고 자부합니다. 교육부가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의 성공을 기대한다면 기업체의 목소리나 교육학자의 목소리보다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삶을 위한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해설하고 같이 협의할 협의회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정훈 학생의 사망에 정교조도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고인이 된 홍정훈 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교조는 사회적 책무, 교육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교조 참교육실 이민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정교조의 삶을 위한 교육과정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을 만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조는 2022 교육과정 개정 시기를 맞아 참교육 실천 강령을 바탕으로 정교조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을 담아 삶을 위한 교육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교조의 교육과정 총론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총론 만들기 모임에는 17개 지부에서 추천한 조합원과 교육과정 대응팀에서 자원한 조합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참교육 실천 강령과 역대 참실대회에서 뽑은 인간상,
그리고 참교육연구소 주최 교육과정 토론회 등 다양한 토론회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은 현장 교사에게 익숙한 2015 교육과정의 틀에 우리의 요구를 담았으며 초등, 중등, 고등, 소모임으로 나뉘어 급별로 편성 운영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총론 만들기 모임에서 마련한 교육과정 총론 초안에 조합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초, 중, 고 급별로 정교조 살무리한 교육과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필요했던 부분과 토론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담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정교조 교육과정안에 담았습니다. 설문조사에는 1763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살무리한 교육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는 교육의 목적과 인간상을 담았는데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주적인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노동, 창의 비판, 문화예술, 평등평화, 공동체, 생태의 7가지 가치를 인간상에 담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98.4%의 조합원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동의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학생 중심과 교사 자율성, 전인적 성장과 모두를 위한 교육, 그리고 학습량과 난이도 적정화의 3가지를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학습량 설문 결과 74%가 학습량이 많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이 학습 내용을 충분하게 익히기 위하여 학습량의 축소가 꼭 필요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의 자유를 강조하였으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하여 자치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범교과 주제는 민주시민교육, 환경생태교육, 노동교육,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통일교육의 6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의 수업 집중력을 고려하여 주당 학습시간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현행 실수보다 2시간 감축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저학년은 21시간, 중학년은 24시간, 고학년은 27시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66.7%로 다수를 차지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을 삭제하고 64시간을 다시 줄이며 바른 생활과 즐거운 생활 속에서 관련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놀이시간도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학교나 교사의 편의가 아니라 학생의 생활 리듬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간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한글 교육 시간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94.1%가 찬성하였습니다. 한글 교육 시간은 이후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의 수업 집중력을 고려하여 주당 수업 시수를 30시간으로 하였습니다. 총 수업 시수는 매일 6교시 180일 수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유학기의 활동 영역은 진로 탐색 활동과 주제 선택 활동으로 통합하였고 자유학기에 대한 시기는 의견이 다양하여 학교 자율로 하였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은 55.3%가 폐지에 찬성하여 교육과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스포츠 클럽은 학폭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학교폭력은 회복적 생활교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도 역시 수업시간이 주당 30시간이 적당하는 응답이 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당 실수를 30시간으로 감축하여 학생의 수업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이수 단위는 204시간에서 180단위로 축소되었습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비율은 설문 결과를 참고하여 공통과목의 비율을 2015 교육과정의 27%에서 41%로 높였습니다.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골고루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별 시간을 배정하였습니다. 전문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때는 단위수를 제한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에 80.7%가 찬성하였습니다. 전문교과는 과학 계열의 경우 고급 과목을 폐지해야 하고 외국어 계열은 전면 재편성이 필요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 관련 교과를 새롭게 분류하였는데 공통노동교과, 종합노동교과, 일반노동교과로 수정하였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의 공통노동교과, 종합노동교과는 계열 간 구분이 낮고 보편성이 강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일반노동교과는 현장 실무 과목이 아니라 분야별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교과 내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세부전공 관련 내용과 국가직무능력 표준 관련 지침은 각각 72.9%와 73.7%의 찬성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직업계 교육과정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자면, 현재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세분되어서 학생들이 자기 전공과 조금이라도 다른 직업을 얻거나 아니면 직업을 바꿀 경우에 제한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교육과정보다는 직업에 필요한 보편적인 내용을 직업계 고등학교 3년간 배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 결과로 본 요구사항과 전교조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조합원 설문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과도한 학습량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을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주적인 민주 시민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과도한 학습 내용을 전달받는 그런 학습에서 벗어나서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충분히 익히며 동료들과 함께 경험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량과 난이도의 적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교사가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편향된 교육을 받지 않도록 각 영역에 치우침 없는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과 협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제안들도 입시 경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어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대입제도가 고교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전교조는 대학 입시를 자격고사로 바꾸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수시로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현장에서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교조는 내년 활동을 시작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교조의 삶을 위한 교육과정 만들기 운동은 학생의 삶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 개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전교조는 이 교육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출합니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당부합니다. 또한 이후 교육부의 총론 주요사항 발표, 강론 개발 과정을 거쳐 2022 교육과정이 발표될 때까지 다양한 경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